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모 대표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저희가 또 이 방산 수출 관련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. 네.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것도 있어가지고 네. 지금 이 폴란드가 벌써 이 수십조 원대 무기 계약 수출권을 이 대한민국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 KF-21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.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고 해요. 뭐 예전에도 얘기는 있었는데 네. 이번에 좀 뭐 MBC 보도를 통해서 이제 퍼지다 보니까 신뢰성을 좀 얻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네. 제가 볼 때는 뭐 또 다른 측면의 그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이쪽이든 저쪽이든.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이 폴란드의 PGZ라는 회사의 이 국영 방산업체라고 해요. 흐바웩 회장이 한국의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들의 자리에서 이 KF-21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 뭐 이런 의사를 밝혔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로 나온 것 같은데 이 PGZ라는 회사, PZL도 아니고 이 PGZ라는 회사,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?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이렇게 뒤져봤더니 역시나 그 C-130 그 수송기라든지 네네. F-16 전투기 그 미국제 네네. 소위 그 탈냉전 이후 이제 나토 국가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무기 체계를 다 바꾸면서 그 과정에 이제 미국제 무기를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네네. 그 관련된 뭐 정비 군수 지원 이런 걸 총괄적으로 이제 해주는 네, 그런 업체로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이긴 한데 이게 전투기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 정비 업체다. 아, 그 항공기 그 폴란드에 항공기 개발했고 이제 수출까지 해봤던 업체는 PZL이라고 있었죠. 네네네. 유명하지 않습니까? 예,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그 미국의 로키드 마틴 시콜스키사의 그 S-70I 블랙호크 헬기를 이제 현지에서 폴란드에 생산해서 이제 수출을 한다든지 좀 네네. 저렴하게 네.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이 이제 좀 싸니까 그걸로 유명하고 더군다나 이제 M28이라는 이제 경수종기가 있어요. 그 이제 미국이 특수전 사령부에서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뿌려주는 네. 이제 그런 업체가 이제 더 유명하죠. PZL이. 예, 전 네. 세계적으로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컨소시엄 뭐 미국이나 유럽의 업체들이 이렇게 돈이 다 유입돼 가지고 예. 같이 이제 운영하는 그 개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가 아니라 그 밑에 그 밑에. 예, 뭐 정비, 군수지원 그런 걸로도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전체 업체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작은 업체들을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네네. 그런 업체로서 이제 알려져 있죠. 예.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지금 폴란드가 이 참여 방식이 이 인도네시아가 현재 연체하고 있는 이 8천억 원의 분담금을 대신 이 PZ라는 회사가 대납을 하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. 얼마든지 그런 멘트는 날릴 수 있죠. 지금 다가오는 연도 뭐 2026년 기준으로 충분히 지금 2023년도에 네네. 그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. 과연 이 회사가 그럴 능력이 국영업체라고 하는데 네. 그럴 돈이 있을까? 그다음에 그럴 기술력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까?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군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또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 폴란드 자체가 이 8천억 원의 이 분담금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. 일단 도입한 예정된 장비들, 항공기들, 네. 뭐 전차사포뿐만 아니라 전투기죠. F-35도 있고 F-50PL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도 시점이 네네. 2026년 이후란 말입니다. 지금 발주를 하고 뭐 계약을 했다지만은 물건을 만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. 그렇죠. 그럼 그 시점에 별도의 돈을 각출해 가지고 그걸 낼 수 있을까?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의구심이 갔어요. 그런데 이 2026년 정도를 저희가 좀 가늠해 보면은 그때 시점에는 이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2차 계약들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? 올해 안에 2차 계약을 맺어야 되죠. 그게 맺어지면 계약 이행금을 또 지불을 해야 될 텐데. 예, 물건값을 내야죠. 예. 또 이 카이에 FA50도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것도 2차분 또 있죠. 예, 돈이 이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뭐 폴란드 자체 뭐 예산, 국방 예산을 이제 쓰고 또 이제 나토 자금 아니면 미국의 이제 FNF 자금도 뭐 다 이렇게 합해도 네. 현재 공개된 공식화된 이런 장비 획득 사업에만 그 치중해도 상당히 돈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텐데 과연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KF-21 보라매 2의 보라매 2, 3 그렇죠. 블록 2, 블록 3 예. 이걸 과연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하는 뭐 기사가 글을 만들어서 내용을 만들어서 좀 뿌린 거 아닌가? 그러면 이제 저쪽 폴란드는 무조건 이제 받아 쓰고 다시 또 국내로 들어오고 네네. 한 바퀴 돌아가는 이제 어떤 순환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. 네네네. 하여튼 뭐 나쁜 얘기는 아닌데 네, 나쁜 얘기는 아닌데 뭐 이렇게 반갑기도 하면서 그러니까
그냥 선뜻 들었을 때는 보도를 반갑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상대방 국가의 그 자금 능력, 기술 능력 그런 것들이 일단 눈에 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출 이거를 같이 만들었을 경우에 시장 그 진출, 시장 진출이 과연 가능할까? 유럽에서. 네네네. 유럽은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차기 전투기라든지 당장 쓸 전투기들을 다 계약을 좀 맺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요. 정리가 되고 있어서 그 시점에 2026년부터는 이제 다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군수 지원 뭐 다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F-35 그 아주 고도의 그 기술로 하는 경납고 돈 들어가는 그 보통 경납고가 아니라면서요? 아니 그것부터 다 이제 다 깔리는 인프라가 다 깔리면서 2030년대를 이제 본격 운영하는 시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 KF-11이 유럽에서의 어떤 그 시장 그 장악력이 당장 생길까? 물론 이제 F-50처럼 좀 기다리면 다른 또 이제 현상이나 뭐 또 일이 발생돼 가지고 수요가 이제 생길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2030년대 이후의 얘기고 당장은 폴란드가 그걸 한다고 해서 판매할 국가가 유럽에서 있을까?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 이미 어느 정도 좀 그 다 선점돼 있는 상태고 그 차기 장비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개발해서 이게 과연 판매가 이루어질까는 의구심이 들어요. 그 전에 우리는 이제 F-50 그 에이사 레이더 한 경전투기 이게 또 어느 정도 좀 추가로 판매하다가 후발 주자로 쫓아오는 뭐 튀르키예라든지 다른 뭐 제3 국가들 그 전투기들 있지 않습니까? 그것에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올라가서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. 지금은 아닌데 향후에 좀 수출 시장에서 좀 멈춰 서는 마치 그 그리펜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처럼 딱 정지하는 시간이 또 온단 말입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KF-11 그 보람에 뭐 2레디 3도 그 수출 시장에서 좀 더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앞서가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. 그래서 뭐 일종의 또 언론 플레이 인도네시아를 이제 압박하고 자극하기 위해서 똑바로 하라고. 그거 나머지 내라. 8천억 내. 안 내면은 너희들 그 지분이 줄어드는 그 현상이 날 수 있다. 그런 상황이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KF-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를 원하는 이 폴란드의 공식 의사가 정부 차원에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봐야 저희가 어떤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? 아니 여러 가지 뭐 옵션이죠. 제안을 하고 타진을 해보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대한민국 방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. 차기 장비까지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 협력을 더 긴밀하게 하자. 뭐 그런 차원의 일단 뭐 립 서비스라 할까?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서 좀 상대방이 서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.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발주를 받은 지금 계약 1차 계약들을 맺은 장비에 대한 어떤 그 이행도 서로 간에 좀 충실해야 되는 뭐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리 이제 앞으로 나올 장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뭐 사줄 수 있다. 그러니까 현재 계약 맺은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라. 그리고 이제 그 돈 문제 추가 대량 발주했기 때문에 돈을 좀 너희들도 좀 보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. 한국 측이 이렇게 뭐 차관식으로 빌릴 수 있지 않겠느냐. 좀 지원을 좀 해줘라. 왜냐면 이제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폴란드군 자체에 또 다른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? 다른 장비를 또 급히 사야 되는 거. 그렇죠. 그쪽에 또 돈을 또 급히 쓰다 보면은 또 빵빵할 수 있죠. 펑펑할 수 있죠. 그럼 그 순간에 또 그걸 누가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뭐 미국이라든지 나토 자금이라는 게 어떤 일정 부분 정해져 있고 나라별로 지급하는 게. 근데 거기서 그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 뭐 육군이나 해군 장비를 뭐 급히 샀을 경우에 그걸 이제 보충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한테 뭐 요거는 좀 외상으로 그때 가서 그 순간에 가서 이건 언제 줄게 나중에 줄게 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아니면 돈을 이제 빌려서 메꿔가 지급하고 돌려막기 하는 거로.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미리 지금 많은 거를 깔아놓고 가는 것 같아요. 자기들이 어떤 안전하게 장비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이제 그 깔아놓으면서 특히 이제 립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KF-22 보람에도 사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. 그럼 얼마든지 뭐 나중에 가서 우리가 사정이 안 돼가지고 자금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미룰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보람의 2 아니면 보람의 3 뭐 이런 때 가서 뭐 나중에 할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보람의 뭐 1 지금 현재 지금 개발 중이고 공대공 전투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블록 1은 일단 인도네시아한테 이제 뭐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동 개발이죠. 그래서 블록 2부터는 이제 얘기 나온 게 블록 2부터 참여를 하고 싶다. 2026년 이후에. 그렇죠. 근데 블록 2는 이제 공대지 성능을 이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 폴란드가 참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블록 2라기보다는 3.
스텔스 기능이 들어간.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. 그러니까 블록2는 이제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지금하고 다른 진전 어떤 그런 어떤 참여, 네네.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참여를 한다지만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다면은 앞으로 네네네. 진짜로 참여한다면은 블록3 전투기를 이제 원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지금 군사 관련 전문가들께서도 의견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뭐 천마들을 이제 언급을 이제 시작한 거죠. 계속 그거를 이제 어떤 담보로 계속 잘해보자.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뭐 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잘 들어다오.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립 서비스를 하고 네네. 관심을 보이는 거죠.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글쎄 볼 때는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. 당장 뭐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.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고 그들도 역시 실물을 지금 뭐 테스트를 이제 시제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양산 라인 깔려가지고 물건이 나와서 실전 배치된 거. 지금 뭐 비근한 예가 같은 그 라팔 전투기도 했고 네. 20년 지나서 수출 시장이 터졌고 그리고 우리 FA50도 마찬가지고 만 10년 지나서 이제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고 네.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물건 그 실전 배치되는 거 그것도 보면서 그 단계가 이제 2026년 이후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런 실제 내용들이 오가려면 2030년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. 예,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아무래도 이번에 그 공중파에서 나온 뉴스 보도에 의하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폴란드 측의 립 서비스일 것이다. 뭐 떡밥을 던지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언론의 순환, 그 간보기, 서로 네네. 양쪽의 언론사를 통해서 간을 보는 거, 반응들을 보는 거, 여론 추이를 보는 거. 그게 요즘에 상당히 뭐 강한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내용들이. 요즘에는요. 예, 그 뭐 전례 없이 강해진 것 같아요. 이 더군다나 유튜브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 내용을 빨리 이렇게 눈으로 보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작용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멀티미디어 세상에 지금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내용이 반갑기는 한데 그 뉴스로서는 되게 저게요. 좀 반갑고 뭐 이렇게 좀 재밌는. 기분은 좋아지는 뉴스였어요. 예, 이거를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예. 볼 테니까 관계자들 보고 거기 이제 어떤 뭐 매니저들 보고 하면은 좀 찔끔해라 놀래라 좀. 인도네시아. 예. 그 자극을 주는 역할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뉴스였죠. 그러니까요. 인도네시아를 좀 압박할 수 있는 뉴스 보도는 됐겠어요. 예,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되게 반가웠고 이제 뭐 재밌는 얘기인데 네네. 그래도 최소한의 뭐 몇 년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 폴란드 측에서는 계속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군사, 이 방산 관련돼서 다른 그 방산업체도 좀 알고자 하기 때문에 네네네. 전부 다 조사를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또 저쪽에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평가 판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네. 이게 뭐 최소한 4년 5년 KF-12 그 블록 1 보라매 1이 이제 실제 실전 배치되는 그 시기쯤까지 가야만 네. 뭔가 더 실제 그 현실적인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. 지금은 일단 간보기식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이제 우리 측에서는 자극하는 네. 이 방위사업 정도 일단 뒤에서 같이 이런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지상파로 나온 거 보니까 네.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 네. 그 배경 뭐 기자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은 방사청이 관련돼 있다 좀 봅니다. 예. 그렇군요. 아무튼 이렇게 공중파에서 터져 나온 뉴스를 저희가 집중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그렇고 저희 유승식 이 컨베담즈 전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지난주 5월 5일 금요일이죠.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. 비가 막 억수로 왔었나요? 그럼요. 예, 그날 저희가 어마어마한 이거 어마어마하다고 해야 되나? 우주전차요? 예, 우주전차 세계 최고의 전차 T-14 아르마타에 대한 분석을 또 저희가 녹화를 마쳤습니다. 오늘 이 T-14 아르마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. 예. 야, 이 뻥 스펙까지. 전 도저히 못 믿겠네요. 뭐 어쨌든 2020년까지 2,300대 장비한다 그러다가 다 빠그러지고. 빠그러졌어. 네,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예. 근데 엄청 또 시간이 길게 나왔어요. 왜 이렇게 유 대표님하고만 하면 이렇게 시간이 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그분은 그 스펙을 다 꿰차고 머리에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달달달달 컴퓨터예요. 그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뭐 상당히 필요하죠. 그러니까 제가 아주 힘이 듭니다. 후반 작업하는데. 예, 아무튼 이 유 대표님과 진행하는 클래식 밀리터리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저 소니 PD였고 그리고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